자, 우리 한번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페이지 보시면 거기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 나와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비자의 선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소비자의 선택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소비자가 이왕이면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택을 할 때는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만족스러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효용이 높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용이 극대화된 선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요 효용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요. 원래는 효용이라는 걸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X제가 좋아, Y제가 좋아, 또는 A 상품 묶음이 좋아, B 상품 묶음이 좋아 이렇게 되면 난 A가 좋아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농사 시험 보듯이 막 4,000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러면은 뭐 A가 B보다 잘하고 B가 C보다 잘하고 뭐 D는 F보다 잘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은 선택 대안들 중에서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안이 없을까 해가지고요. 선호라는 게 이제 순서를 나열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숫자를 부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다가 효용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루트를 씌우든 어떤 방식 룰을 정해가지고요. 함수 값을 수치로 부여하면 A를 선택했을 때랑 B를 선택했을 때랑 이때는 효용이잖아요. A를 선택했을 때 효용이 B를 선택했을 때 효용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초이스에서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 요걸 선택하느냐라고 하면은 A를 선택할 때가 B를 선택할 때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A를 말 그대로 선택한다 라는 걸 고르면 돼요. 이거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라고 할 때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값을 부여하는 게 바로 효용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용은, 이 효용 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룰에 의해서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품 묶음이 여기 XJ랑 YJ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품 묶음이 이렇게 있으면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많은 상품 묶음들이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게 곱하기로 돼 있다고 할게요. 효용 함수가 X랑 Y의 곱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러면 요것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더하기로 있을 수도 있고 루트 있을 수 있고 제곱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곱하기 또는 루트 또는 제곱 이걸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효용 함수가 이런 형태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효용함수가 루트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자, 그건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X랑 Y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고 효용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원래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축이.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효용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이제 모양을 보는데 이런 식의 3차원의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되셨죠? 이렇게 3차원의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품 묶음을 정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XJ가 두 개인데 XJ 3개였나요? 3개인데 YJ가 2개다 그러면 점점점점 해서 여기 점을 찾아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곡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 별자리 비슷하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5개가 있고 YJ가 하나다라고 하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효용값 얼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3차원 시각 이미지로 하니까
좀 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차원을 다운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위에서 내려다 보고요. 여기다 효용을 이렇게 놓고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1, 2, 3, 4, 5 하게 되면 5일 때 1이라는 상품 묶음과 3일 때 2라는 상품 묶음과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효용 여기다가 높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린다라고 하면. 자,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게 3차원의 효용 함수를 우리가 분석하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2차원의 평면에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사실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따왔느냐라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등고선이라는 지도의 원리에서 따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고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지도가 있으면 3차원의 모양이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쫙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입체적이 이렇게 있으면 이 3차원의 모양을 쫙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걸 차원을 어떻게 다운시킵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를요, 2차원을 다운시키는 게 3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투영시켜서요, 나타내는. 그래서 동일한 높이를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빨간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산 정상이고 빨간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파란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파란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파란 색깔 여기랑 파란 색깔 여기랑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산 정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노란 색깔의 이런 모양이 있으면, 여기도 노란 색깔의 모양이 있으면 노란 색깔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골짜기고 산 정상 2개 있는 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칠판 지우개가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편하게 하려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단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어떻게 봐요? 3D로 보면 좋아요? 저는 3D로 보면 좀 불편한 것 같아. 오히려 건물이 막 입체적으로 있어서 좋긴 한데 지금 내가 그걸로 건물 감상할 게 아니라 건물은 그냥 밖에 쳐다보면 더 정확한 건물이 보는 건데, 이 길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직진할까요?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보고 그 빨간 색깔로 길만 표현하는 게 차라리 더 심플하지만 목적 적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 함수랑 위에 등고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낸 곡선은 우리가 이거를요, 무차별 곡선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의 개념 거기 한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의 개념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이란, 자, 이게 등고선이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사실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해가지고 등효용 곡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얼마나 좀 더 편하겠어요. 이거 이름이 봐. 효용이 등 같은 점들을 연결한 곡선 이렇게 되면 좀 쉬울 텐데 번역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느껴지니까 이름을 다르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란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상품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의 선호가 일정 불변이라면 무차별 곡선은 이동하거나 교차하지 않고 또 무차별 지도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우리가 선호가 막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사과를 바나나보다 좋아하면 우리는 계속 사과를 바나나보다 좋아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현실에선 변할 수 있겠죠. 뭐 광고라든가 시간이 가면서 변할 수 있는데 뭐 우리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재화의 어떤 결합점 중에서 무차별적인, 그래서 똑같은이란 말이에요. 동일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똑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 해가지고 IC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지도상의 형태와 어떤 산의 형태와 높이를 그림과 같이 나타내게 되면 밑에 그림과 같이 3차원, 밑에 그림 A 보세요. 3차원으로 어디가 입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상이고 그게 보이는데 그걸 B와 같이 오른쪽에서 나타낸 등고선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용함수가 x 곱하기 y라고 중간에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에 예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번 요거 잠깐 키핑하고 무차별 곡선의 예를 한번 가지고 볼게요. 무차별 곡선의 예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의 효용이 두 개 곱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효용이 x 곱하기 y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칠판에 3차원의 그림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3차원으로 표현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차원을 2차원을 다운시키려고 하는데 동일한 효용 20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나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사과의 개수고 y가 바나나의 개수면 사과 개수랑 바나나 개수를 곱해가지고 20이 되는 거, 그런 상품 묶음들은 나한테 다 동일한 효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X가 1이면 1 곱하기 얼마냐면 20 할 때 효용이 20이고 X가 2면 10 이렇게 되고요. X가 3이면 안 떨어지니까 4일 때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X가 5일 때는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X가 만약에 10일 때는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 곱해서 20이 되는 거죠. F가 만약에 20일 때는 Y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리게 되면 X가 되고 Y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Y가 20이라고 그랬죠. 이렇게요. 그럼 점점점점 해가지고 요 점이 A, X가 2일 때는 Y가 10 이렇게 돼서 점점점점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다 하긴 뭐하니까 이거 합시다. X가 F점일 때는 X가 20일 때 Y는 1 이렇게 되면 여기가 20, F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 F는 전부 다 효용이 20으로 똑같은 점들을 나타내요. 이걸 일일이 다 찍는다라고 하면 X가 1.1, 1.2, 1.3 여기까지 다 찍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맞아요. Y로 정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Y로 정리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Y는 자, 그러면 X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Y는 20을 X로 나눠주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효용 20을 달성해주는 X, Y의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1일 때 20, 2일 때 10.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때 효용은 2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효용이 3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X가 1일 때는 곱해서 30이 돼야 되니까 30이고 2일 때 15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 점 찍어 볼게요. X가 1일 때는 30 저 위, 2일 때는 15, 3일 때는 10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요게 파란 색깔의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요거는 효용이 3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주황 색깔보다 파란 색깔이 원점에서 훨씬 멀어지는데 사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바구니에 XY의 상품 묶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효용이 10인 거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10일 때는 X가 1이면 10. 그럼 여기다 보세요. X가 1일 때 10이니까 여기 찍혀요. 2일 때는 5. 여기쯤 찍히겠죠? 3일 때는 뭐 3분의 10 해서 이렇게 되니까 모양이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20일 때는 1.5 이렇게 되니까 효용이 10일 때는 이렇게 되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무차별 곡선의 예시를 표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우선 심플하게 표현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효용 함수를 표현할 때 얼마의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XY 집합을 표현하는 것이고 Y로 정리해서 표현하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거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뭐 각각에 대한 뭐 위에 그림 69페이지에 나와 있고 밑에는 또 표로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효용함수 예를 들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 20, 30인데 여기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빽빽하게 있는 그거를요 우리가 무차별 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68페이지 위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67페이지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쪽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우리가 3차원의 여기가 효용입니다. 3차원의 효용을 투영시켜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투영시켜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요, 동일한 상품 묶음,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 여기 보시면 여기가 30, 높이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20, 다음에 여기가 10. 이렇게요. 10, 20, 30. 여기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10 위에서 투영시키면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에 효용 20을 달성해 줍니다. 그럼 해서 이렇게 20을 달성해 줘요. 그럼 밑에 내려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효용 30을 달성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30을 달성해 줘요. 그럼 해서 이렇게 파란 색깔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됐다? 위에서 투영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뭐 그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예를 살짝 그려놨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 A와 B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다 똑같지. 효용이 다 똑같은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점을 찍었는데 거기 68페이지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뭐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여기 A와 B는 효용이 똑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고 돼 있다 합시다. 그럼 알파는 AB보다 효용이 더 높다.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돼 있네. 한번 봅시다. 무차별 곡선의 성질이랄까? 뭐 특성이랄까? 특성?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곡선일수록 효용이 더 높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일수록 효용이 더 증가한다. 요걸 알 수 있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나와 있듯이 원점에서 멀수록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상품 묶음으로 보면 바구니에다가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XJ랑 YJ를 많이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원리? 단조성의 원리에 따라서 단조성이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의 원리에 따라서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두 개의 효용의 곱으로 돼 있는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효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XJ가 4가니까 좋은 거니까. X가 1에서 2로 증가했어요. 효용이 증가하니까 Y를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 재화가 쓰레기가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게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XJ랑 YJ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살짝만 체크해 볼게요. 아니 내가 바구니에다가 X를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효용이 증가해요. 효용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라는 말을 충족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를 증가시킬 때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효용이 이만큼 다시 감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y제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지 다시 효용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y가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71페이지에 약간 우상향하는 무차별 곡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쓰레기인 경우예요. 요거 참고로 볼게요. 나중에 뒤에 다시 할 텐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이거 완전 대체 관계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거는 우선 효용함수를 나타내려면 y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그럼 y로 정리를 하게 되면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의 효용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효용 1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x가 1이면 y는 9, 2면 8, 3이면 7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효용 1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이고 x가 빵이면 y는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x가 10이면 y는 빵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뭐 여러 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하나만 더 할게요. 효용 5를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을 구하세요 하면은 10보다는 낮죠. 그럼 x가 1이면 y는 4, 2면 3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5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5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 색깔은 효용이 5를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아무튼 이 경우도 사실은 우하향합니다. 아니, 우상향하는 것 좀 그려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니라 효용함수가 x제가 쓰레기라고 할까요? y제가 쓰레기라고 할까? 뭐 x제가 만약에 쓰레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합시다. 좀 제곱을 해서 좀 꼬았어요. 자, 이거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죠. 여러분 x제가 쓰레기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y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을 때 x제가 1, 2, 3, 4 증가하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효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y는 이렇게 플러스니까 y가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xy가 다 재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x제가 증가 시 효용은 감소합니다. 효용은 감소해요. 이걸 이제 고상하게 얘기해서는요, 쓰레기 이런 표현하기는 뭐 그래서 우리가 재화가 아니라 비재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재화다. 배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쓰레기라는 게 뭐라고요? 예, 맞아요. X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할수록 효용은 감소하는 경우가 쓰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기가 Y제예요. 자, Y로 정리를 하시면 돼. Y로 정리를 합니다. 자, Y로 정리해요. 그러면 Y는 자, 이거 X제곱 전리 넘어가죠. X제곱 넘어가고 효용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효용 만약에 10인 걸 찾아볼게요. 효용이 만약에 10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빵일 때 여기가 10 이렇게 되고요. X제곱이니까 Y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약간 곡선 형태로 됩니다. 자, 만약에 하나만 더 할게요. X가 20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가 20인 경우는 그럼 X가 빵일 땐 얘가 20이 되고 여기서 제곱 형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효용이 어디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까? 예, 맞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용의 증가 방향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효용의 증가 방향. 네, 아셨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하나 있게 되면은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우리 공부합니까? 예, 공부해요. 살짝.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노경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노동이라는 걸 여기다 놓을 수 있어요. 보통은 여가를 많이 놓거든요. 자, 여가부터 할게요. 여기가 여가를 놓고요. 여기가 상품에 대한 소비를 놓습니다. 아니면 돈을 놓습니다. 그럼 두 재화가 여가와 소비는 다 좋은 거니까 그때 무차별곡선이 뭐 이렇게 생긴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X축에 나와 있는 게 여가가 아니라 노동이라 합시다. 노동. 그리고 이게 그냥 소비라고 합시다. 그럼 노동이 쓰레기잖아. 그럼 쓰레기인 노동을 많이 갖게 되면 노동 쓰레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노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이제 괜히 우리가 하는 거지. 노동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노동한다 즐겁고 행복하면 오세요. 제가 알바 돈 안 주고 시킬 거 되게 많아요. 하셨죠? 누가 해? 아무도 안 하지. 뭐 노동을 시키면 돈을 주니까 그냥 아 좋아 내가 나의 노동력을 투입하고 대신 뭔가 돈 기브 앤 테이크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여러분도 농사 그냥 취미로 해요? 취미로 하면은 아니죠. 이게 농사 합격하면 내가 뭐 미래 뭐가 기대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취미로 하면 또 이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만약에 취미로 하면 제가 농사를 취미로 공부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아유 나태하게 하지. 그냥 노동법 듣다가 그냥 아유 좀 쉬었다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진짜 거기다 올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회사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잘리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뭐. 그냥 듬성듬성 하게 되면은 뭐 그렇습니까? 근데 노동 같은 게 이게 쓰레기라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가능한 한 쓰레기잖아. 얘가 쓰레기를 등지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감소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고요. Y자는 좋은 거니까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은 좌상방으로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쓰레기도 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71페이지의 내용이 그림과 같이 우상향하는 거기 무차별곡선이 존재하게 되면은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하향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세 번째 하는 특성입니다. 인디퍼런스 커브는 교차해서는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차하게 되면 좀 이상한 결과가 거기 생기게 됩니다. 여기 뭐 원빈, 현빈 해놓고 뭐 빈빈, 아유 정신없네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무차별곡선이 두 개가 교차했어요. 여기 파랑이 무차별곡선이 있고요.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빨강이 무차별곡선이 있어요. 이걸 A라고 그럴게요. 이걸 B라고 그러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을 하나 3개를 찍어 볼게요. 여기 알파점이 있고요. 여기 베타점이 있고요. 여기 감마점이 있다라고 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알파랑 베타랑 이 사람이 상품 묶음은 어느 걸 더 좋아합니까? 똑같아. 왜냐면 빨간 색깔 A의 무차별곡선 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정도가 동일해요. 무차별곡선의 개념 정의가 그 곡선 상에 있으면 나는 효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의 무차별곡선 상에서 봤을 때는 또 알파랑 감마가 효용이 똑같은 거 아시겠죠? 왜냐면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그냥 우리가 하는 경작은 차근차근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해요. 당연해서 뭐 할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집중 안 하다가 차근차근 안 하다 나중에 탁 보면 야 이건 뭐 하는 거야? 뭘 알파 베타 야 이거 하면 안 되겠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에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같고 알파 감마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당연한 원리에 따라서 이행성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알파가 베타랑 같고 알파가 감마랑 같으면 베타랑 감마는 뭐가 좋습니까? 똑같죠. 알파가 링크 역할을 하게 되니까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셨죠? 이거 왜 그렇다? 이행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행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고 바나나가 포도보다 좋다 그러면 사과가 포도보다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이행성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조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점점점점점 해서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요 베타랑 감마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보조선을 그려보면
보조선을 그려봤을 때 베타와 감마를 비교해 봤는데 베타보다 감마가 X랑 YZ 둘 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왜냐면 X의 상품 묶음이 더 많고요. Y의 상품 묶음도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보다 감마가 훨씬 더 효용이 높다라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관성 있는 선택 관계에서 위배가 발생해요. 분명히 이행성의 원리에 따랐을 때는 베타랑 감마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조성의 원리에 따랐을 때 이거 다다익선의 원리예요. 다다익선. 베타보다 감마가 훨씬 더 XY 더 많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효용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자명한 원리로 지켜야 되고 이행성도 자명한 원리로 충족시켜야 되는데 두 개가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자명한 원리니까 둘 다 충족해야 돼. 이행성도 충족해야 되고 단조성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면은 교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녹용할 때 그래프를 무차별 곡선을 막 그리게 되는데 많은 실수를 범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보는 그림에서 막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예산선이 변하고 그릴 때 막 무차곡선만 이렇게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그리게 되면 이건 빵점이에요, 진짜. 교차하면 안 된다고 기본으로 하는데 무차곡선이 이거랑 이게 막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뭐 그런 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게 또 네 번째 하나의 특징이에요. 원점에 대해 볼록해 이렇게요.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거기 밑에 약간 렌즈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볼록하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거기 렌즈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오목 렌즈입니까? 볼록 렌즈입니까? 이거요. 이거 사실 그냥 얘기하긴 그래요. 왜냐면 거기 눈을 그렸듯이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볼록 렌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거는 오목 렌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밑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라는 말을 좀 써주면 좋은데 아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라고 보고 얘기를 전개하셔야 돼요. 이게 뭐 XY가 있으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밖에서 보면 이거는 오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이게 기준이에요. 원점에 대해서가. 그래서 오리진 있잖아. 오리진. 이게 원점이에요. 원점.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거는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요거 형태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개념이 한계 대체율 개념이에요. 우리 노경에서도 한계 대체율 개념은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 한계 대체율 개념하고요,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예산선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한계 대체율 개념 살짝 볼 테니까 한번 봐주시죠. 별표 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어요, 벌써. 다음 네 번째 한계 대체율 한번 볼게요. 한계 대체율. 자, 우선 개념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거기 볼까요? 개념 한번 봅시다. 개념. 자, 개념은 한계 대체율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약자로 뭐라고 쓰냐면 MRS라고 쓸 거예요. MRS, XY. 네, 대체하는 비율. 자, 여기 보시면 한계니까 이게 마지널이에요. 마지널. 대체니까 substitution이고요. 비율, 레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S 이렇게 써요. 그 약자로 거기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계, 뭐를 한 개 더 추가적으로 변화시킬 때 이렇게 얘기하냐면 x제를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때예요. 한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x제를 한계 대체율이란, 왜냐면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걸 여기다가 놓는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관심사가 이쪽으로 나와요. 관심사.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랑 저기 바나나를 놓으면 나의 관심사는 사과가 관심사예요. 아셨죠?
근데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답에다가 뭐 y제를 기준으로 하고 관심사가 되는 수평축의 x제 이렇게 쓰면은 글쎄 뭐 좋지는 않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교수님들이 아니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만들어낸 거라서 MRS란 하면은 관심이 되는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x제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x제를 감소시키고 y제를 증가시키면서 한계 대칭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하면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안 틀려요. 근데 그럼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왜요? 틀린 것도 아닌데 교수님 머릿속에는 늘 언제나 x를 증가시키는 걸로 머리가 각인돼 있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쫙 돼 있고 반대쪽 방향으로 하는 거는 이 연습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참신한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제가 경작 마인드니 리걸 마인드니 그게 뭘 하는 겁니까 하면 경작자들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답을 쓰면은 그게 익숙한, 그게 홈 어드밴티지지. 그래서 익숙한 표현으로 나오게 돼야지 눈에 팍팍 들어오는데 틀린 건 아닌데 약간 경작자들이 많이 쓰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막 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경작 교수님이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이게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못 보면 여러분만 손해라니까. 물론 틀린 거를 못 보면은 이게 그 좋은 거지. 괜히 뭐 점수 팍 깎이는 거 안 깎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틀릴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다 맞췄는데 추가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쓴 거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그걸 못 봤어. 물론 학교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일 때는 시험지 나오니까 교수님 저 여기다 구석탱이에 써놨는데 그럼 아이고 거기 썼구만 미안 내가 못 봐서 그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뭐 하소연 같은 거 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 봤다라는 귀책 사유는 채점자에게 가 있지만은 사실은 고스란히 그 짐은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뭐 글쎄 그렇게 잘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뭐 머리가 스마트해서 암기를 잘하는데 그것도 능력이지만 뭐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요. 아프지 않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그 모든 게 다 집약됐을 때 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MRS랑 그래서 거기 보시면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거예요. 효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하에서 유지하면서 이게 동일한 등량 곡선 상에서 이 뜻이에요. 자, x제를 말 그대로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y제를 교환하려는 비율, 이게 주관적 교환 비율이에요. 주관적인. 왜냐면 효용함수가 어떤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x제를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y제 얼마나 너 포기할래? 얼마나 교환할래? 그걸 해서 원래 MRS를 나타낼 때는 개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쓸게요. 표현이라고 할까요? 표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MRS를 표현할 때는 MRS는 XY일 때 XJ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Y를 얼마나 감소시키려고 합니까? 감소니까 이제 앞에 마이너스 붙이거나 아니면 절대값 씌울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바해서 요거는 전제 조건, 제약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U, 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U, 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이 바는 이제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여기 쭉 깔려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제를 한 단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y를 얼마나 교환하려고 하는가, 그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박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결론 먼저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x랑 y의 한계 효용의 비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우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주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심사가 우리가 분자가 관심사가 돼서요. 얘가 관심사예요. x제가 관심사예요.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슬래시를 긋게 되면 이거 MRS 하면 x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관심이 x제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요게 관심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MRS가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다이렉트리 보세요. 아,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크다. x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만족이 크다. x를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짝 우선 직관적으로 보시면 따라서 만약에 MRS 값이 MRX가 크다면 이게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x제를 나는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겨. 이게 바로 MRS가 크다라는 것의 뜻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밑에 마지막 단락 3개 다 보세요. MRS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x제 한 단위에 대한 y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나타내고요. x제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y제를 얼마나 기꺼이 포기하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교환하려고 합니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결국 x제 한 단위의 중요도를 y제로 평가한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 한번 살짝 보시면 위에 그래프 해도 되고요. 자, 그래프상에서 표현해 볼게요. 3번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설명. 자, 만약에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 x랑 y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까 잠깐 하긴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한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자, 여기에서 시작한다 합시다. x가 뭐 한 개 있다라고 할게요. 그때 뭐 아까 20 이렇게 있었어요. a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x제를 지금 한 개, 관심 있는 게 x제니까 x제를 한 개 증가시키기 위해서 y를 이만큼까지 포기할 생각이 있어요. 왜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점에서 한번 볼게요. A점에서 A에서는 x제가 많아요? y제가 많아요? x제는 하나 있고 y제가 되게 많아요. 우리 물과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은 물하고 다이아몬드랑 비교해 봤을 때 왜 다이아가 가치가 되게 높아요? 다이아가 희소하니까. 그래서 A점에서는 x제가 희소하고 y제가 풍부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풍부함으로 됐죠? 그러면 x제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x제를 말 그대로 한 단위 한 개 더 추가하기 위해서 y제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아까 하면 효용이 뭐 2일 때 10 이렇게 했잖아요. 이만큼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포기하려는 수량이 y제를 포기하려는 양이 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커 이렇게. 자, 그런데 점차 내가 여기서 A에서 B로 가고 점차 x제를 증가시킬 때 포기하려는 y제 양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점차 이쪽으로 가서 처음에 크다가 그 다음엔 이거는 증가시키는 게 한 개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한 개씩 증가시키는 건데 처음에는 y제를 이만큼씩 포기하려고 하다 그 다음엔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포기하려는 y 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y제를 포기하려는 양이 굉장히 커요. 이 얘기는 뭐냐면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나는 y제를 많이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x제를 그만큼 애지중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소중히 생각한다. 근데 점차 x제를 한 단위 증가할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점차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x를 하나 얻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 양이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멀리서 제가 볼 수 있게 하려고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미분 잘게 쪼갠다 그러면 여기서 x제를 눈곱만큼 변화시킬 때 얘가 얼마나 변하니? 여기다 요거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멀리서도 볼 게 하려고 기울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x제 하나 할 때 여기가 y 이만큼 되는 거고, 여기 아까 2점이었나요? 여기서는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y제를 포기하려고 하는 양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x제를 한 단위, 여기서는 한 단위가 이제 눈곱만큼 쬐끔이에요. 한 개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 개 대체율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프로 설명했을 때 한 개 대체율의 의미는, 그래서 MRS라는 것에, 이거 하점자 XY도 써야 돼요. 의미는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걸 계산하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계산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74페이지에 거기 가보시면 한 개 대체율 체감의 법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75페이지 가볼게요. 위에 보시면 A, B, C 일부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높이를 이쪽에다 표현을 했거든요. 가끔 교수님 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좋아요. X를 하나 증가시킬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는가. 점차 포기하려는 게 4, 3, 2 작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한 개 대체율이 체감한다. 예, 요 뜻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시고요. 좀 잘 음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계산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를 몇 개 거기 풀게요. 풀면서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 하면서 우리가 예산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